왜 연애하면서 촉새처럼 유난히 티내는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런 스타일인데 길 가다가라도 남자가 접근이라도 할라치면 제 팔 잡아당겨 못 닿게 하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유난 떨고 밉상도 그런 밉상이 없었습니다. 남자 하나 없이 여자들만 모여 밥 먹는 거 보면서도 괜시리 다가와 내 여자 나쁜 물 들이지 말라고 신소리하고 가는 욕 먹는 선배로 이 사람 결혼 상대자로 보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대학과 선배인데 군대 가기 전에 또 신입생 때부터 진한 스캔들을 뿌린 여선배 이야기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유별나도 어지간한 게 아닌 이 인간이 어느 정도냐면 이병 송별 파티하고 헤어지던 날 이 여자 선배도 울고 불고 하며 술 좀 마신 모양인데 깨어보니 새벽 기차 아니었답니다. 말이 좋아 마지막으로 정동진 일출 보러 가자는 거였는데 그날이 이병날이니 째고 이 여자 선배 데리고 도망가는 거나 다름없죠. 가서 기분 내키면 바로 배 타고 섬구경도 하자는 말에 이 자식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싶었던 여 선배에게 정신이 있냐 없냐 뺨 맞고 오늘이 이병날이라는 여 선배의 외침에 상황 파악한 손님이 신고를 해준 덕에 호출받은 영무원에게 인계되어 부모 인솔아에 목덜미 잡히고 신병훈련소로 날라졌습니다. 그저 이 여자 선배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지 입대해서야 본인이 한 행동이 뭔지 알아챘다는 이 덜 떨어진 사람은 결국 2년만이 아닌 이 여선배가 졸업한 3년 만에 복학을 했지만 이 이야기는 단과대학 전체에 흔치 않은 돌 플러스 아이 전설로 전해오고 있어 다 압니다. 그 남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데 어느 여자가 사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된 데에는 여자로서 이 인간 버금갈 단과대학 전설로 남겨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저를 구해준 그런 사연 때문인데 하여간 이 남자는 일단 너 좋아 고백하는 순간부터 심장이고 뭐고 다 빼주며 해가 뜨고 지는 것이 한 사람뿐인 남자로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깜빡 넘어가게 잘합니다. 나 아니면 주변은 암흑이고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는 남자같이 어지간한 나라의 공주님 저리 가라. 눈앞에 있건 없건 챙기고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우르르 저한테 어울릴 것 같다며 핀이며 목걸이, 액세서리부터 어디서 찾아 뵙겼는지 제법 멋들어진 시나 문장, 편지로 적어 쥐어주고 옆에 호위무사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여자야 감동하겠지만 저는 부담스러워하는 타입으로 007 제임스 본드 저리 가라 조교한테 부탁해서 수강 신청까지 제가 뭐 듣는지 파악해 쫓아서 신청하는 통에 소문이 났더랬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에게 들러붙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여자애들 사이에 잘됐다며 이참에 저와 묶어버리고 선배를 부담없이 이용하려고 치졸한 야합이 오고 갔습니다. 집이 좀 사는 터라 유일하게 우리 과에서 차를 굴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사람이라 요모조모 급할 적엔 쓰임이 많기도 했죠. 지가 가지긴 싫지만 나 현주 친구인데 하면서 단물만 먹는 춘향이 팔아 이득 챙기는 향단이 하기 좋다는 속셈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 남자가 위기에 빠진 저를 도와주는 모습에 저 자신이 홀랑 넘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은근 속썩이던 자식이었던 모양인지 시댁에서는 괜찮은 여자를 만났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특히나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 후 첫 아이 임신 초기에 실패하고 바로 연년생 형제 낳고는 더 바랄 것 없는 편안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고부 갈등도 없었죠. 사실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홍보회사 물려받은 남편이 아무래도 영업하려고 하는 사장들로 종종 속 썩는 일은 있었지만 티가 나는 사람이라 바로바로 아닌 것도 알고 해프닝으로 무마되긴 했어요. 그치만 이제 애들 머리 굵어진 지금 제게 딱 걸린 겁니다. 50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늦바람인지 이번에 회사 신입으로 들어온 여사원은 면접 볼 때부터 미주알 고주알 이렇더라 저렇더라 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에 이상하다 싶더니만 심상찮은 촉에 제가
의문을 품자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고 꼬박꼬박 잠은 집에서 자기에 방심을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는지 제가 알았을 때는 바람난 지 2달째였습니다. 여자의 원래 집이 지방 어디라는데 살고 있다는 집 가서 보니 방부터 거실, 주방 제법 그럴듯하게 꾸며진 것이 이제 막 발들인 사회초년생 집은 아니었고 이 인간 또 퍼주는 본능 발동한 겁니다. 이 남자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들이닥친 제 앞에서 도망도 가지 않고 무릎을 꿇고 비는데 생각 같아선 내 아이 아버지 꼬여낸 여자 이렇게 저렇게 잡아챌 것 같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여자에게는 제대로 뭘 하지도 못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죠. 제가 이 인간을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여자를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나마나 이 남자가 막무가내로 돌진해 이렇게 된 것일 테죠. 이 인간은 그렇게 들키고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와서 제 눈치를 보는데 이제 한창 사춘기인 아들들 알까봐 속으로 부글부글한 감정을 사귀면서 아무 일 없듯 아비 대접하려니 제가 먼저 저 세상 가게 생겨서 근 한 달 목소리 죽이고 지지고 볶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손에 떡지고 저만 행복하게 살려는 이 남자의 실체를 밝히고 이혼을 요구하니 옳다쿠나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이혼도 절대 안 된다며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상간녀 소송할 거라 하는 제 말에 어차피 이제 막 사회 나온 애라 돈 없다고 말리며 편드는 모습에 귀싸대기를 날렸더니 그래 차라리 이렇게 자기를 때리고 그 애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에 제가 질려버렸습니다. 뭐하는 작자인지 멱살을 쥐어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지 하면서 죽어도 저와 헤어지고 싶진 않답니다. 지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고개 떨구는 이 남자가 너무 싫어서 그 꼴을 더 이상 봐줄 수 없었고 쫓아낸 후 시댁에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자 시어머니가 감사하게도 제 편을 들어주시며 한판 뒤집으러 가셨다는데 이 역시 그저 무릎 딱 꿇고 눈물 뚝뚝 흘리며 잘못했다 하는데 어머니가 뭘 어쩌시겠습니까? 여자애가 보통 내기 아니다. 속 좀 끓겠다 하시며 회사 지분 절반 뚝 떼어 제게 주시곤 이거 암말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보나마나 저거 눈 멀어 저 여자 다 퍼줄 텐데 우리 애들 몫은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애들 엇나가기 십상이라며 저에게 맡기라고 한창 사춘기 남자애만 둘이라 절대 저 어린애가 다루지는 못할 뿐더러 그 애가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아냐고 친어미에게 맡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언제든 제가 만나는 것은 말리지 않을 테니 아이는 아버지인 자신이 데리고 있어야 한다며 그게 싫으면 이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한창 우리 태풍이 태영이 이제 고등학생 되며 대학 공부할 중요한 시기에 애비란 자가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는 버티고 있습니다. 머리도 굵은 남자아이들이 그 어린 아버지 여자와 감정이 좋을 리 만무한데 머릿속이 세상 꽃밭인지 제 마음이 잠잠해지면 별것 아닌 일을 기어이 일키웠다며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태영이는 저랑 살겠다며 절대 그 집 안 간다고 버티더니 어느 날 저녁 제 앞에 나란히 앉아 지들끼리 회의한 결과 엄마 이혼하고 일단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 인간 때문에 속 태우고 동동거리면서 살이 쪽 빠지니 애들이 저 걱정되어서 그런다는데 억장이 다 무너지는 와중에도 내 똘똘한 아이들이 하는 말에 안심은 됐습니다. 엄마, 태영이하고 제가 상의해봤는데요. 우리 여자애들도 아니고 무슨 구박을 해도 견뎌낼 수 있을 나이예요. 우리 밥 차려주고 학원마다 셔틀하는 운전기사 생겼다고 생각하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고등학생 되고 본격적으로 엄마 고생길 열렸구나 걱정했는데 잘 됐어요. 다 큰 애 있다는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 버틸 정도면 그 여자도 각오했겠지 뭐. 우린 엄마에게 요구하듯이 그 여자에게 요구할 거예요. 새엄마 소리 듣고 싶다면 그렇게 부르고 바라는 거 얻을 거예요. 일단 우리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는 목표로 내신 유지해야 하니까 그 여자의 아빠 인생이고 우리 데려가고 오고 하는 사람이 누구건 신경 안 쓰는데 엄마가 이 일로 몸 수척해지고 아픈 것은 싫어요. 우리 수발은 그 집에서 다 하게 할 거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멋지게 차려입고 데이트하며 단물만 빨자고요. 거기 있어야 우리 등록금 아버지한테서 받아내죠. 우린 둘인데 엄마가 학비대요? 장학금 안 받고 딱 입학만 할 거예요 우리.
아빠 일로 크게 상처받으신 건 아니죠? 우린 솔직히 별로 상처 안 받았어요. 아빠는 아빠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저랑 태영이는 엄마 편이니까 걱정 말고 우리 생각만 해요. 아빠도 젊은 여자에 끌려서 저러는 모양인데 그런 여자라도 어차피 같이 살면 다 똑같대요. 우리 반에도 부모 이혼한 애들 많아요. 반장네 아빠도 아빠처럼 이혼했다는데 엄마는 확 피어나시는데 걔네 아빠는 1년에 10년씩 늙어간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인간하고 헤어져도 아이들은 내 새끼입니다. 이것은 달라지지 않죠. 어렴풋하기나마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저도 짐작하며 늘 걱정하던 터였습니다. 폭탄 같은 기질이 있어서 언젠가는 이 인간이 사고 칠 거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애들은 오히려 저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있었습니다. 당신 뜻대로 애들 당신이 맞고 이혼해달라고 하니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꼭 해야 하냐며 한참을 징징대는 폼이 영 이상했습니다. 서양 사람들 못 봤어? 서로 짝 만났어도 애들 보며 오고 가는 거. 이혼이 다가 아니야. 현주야, 나는 아직도 너 사랑하고 우리 애들 역시 사랑해. 어쩌다 보니 이렇게는 됐지만 무게를 따지자면 쟤는 10이고 현주 너는 90이야. 내 마음이 그래. 사실 당신이 모르고 넘어갔으면, 아니 이혼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지 않았으면 막말로 금방 끝날 사이였어. 왜 이렇게 일을 키워? 무슨 살림을 차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면 집이 그 모양이겠냐? 벌써 아파트 얻어줬지. 애들은 나하고 지내. 걔는 그 집에 있고 뭐 이꼴저꼴 보기 싫으면 떠나겠지. 제가 나한테 매달려도 내가 이 나이에 멀쩡한 아내 자식 놔두고 어린애 섹시라고 데리고 다니겠냐고. 나 잘못한 거 아는데 어쩌다 사고 난 거야. 우리 사이엔 이쁘고 바르게 자란 아들들이 있잖아. 쌍둥이처럼 같이 자란 애들을 떼어놓을 수도 없고. 현주야, 원수처럼 그렇게 앙심 품지 말고 애들 생각해서 유연하게 살자. 이제라도 눈 딱 감아주면 내 정신 차려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 들켰어야 하는데 일이 꼬였다고. 괜히 집 알아봐준다고 나서다가. 그런데 현주야, 이것만 알아도 내가 정말 사랑한 여자는 네가 탑이다. 나 아직까지 걔 뒤치락거리 해줄 생각 요만큼도 안 들지만 당신은 달라. 나는 지금도 기꺼이 그럴 수 있고. 왜? 뭘 얘기하지 마. 뭐 우리끼리만 있는데 뭐가 어때서. 내가 그 일 발설하디? 내가 오죽 답답하고 다급하면 그러겠냐고. 야, 남자는 그럽니까? 참 쉽다. 마누라한테 바람 피운 거 들키고도 헤어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 일 없듯이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야, 참 편해서 좋겠다. 야, 부럽네. 그쪽 스타일 다 알고 거기 있던 물건들 어린 여자애가 살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한번 꽂히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물불 못 가리는 분 아니십니까? 이미 이야기 끝났으니 좋아하는 사람하고 알콩달콩 사시고 저희 놓아주세요. 예? 본인 잘못이니 애들하고 완전 멀어지겠거니 그게 무서워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는 건데 애초에 그렇게 부성애가 있는 인간이라면 감히 집까지 들락달락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여자애가 애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금방 친해질 것이니 안심하고 혹시라도 소홀하면 자기가 나서서 응징하고 버릇들인 데서 그러든지 말든지 바라는 대로 미국식으로 쿨하게 애들은 언제든지 저와 마음대로 오고 가게 하기로 해주고 특히 애들하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필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야 이미 끝난 관계지만 혹시라도 당신의 연애사로 애들 입시에 지장 생기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바람나 안 해버린 아버지가 애들에게 해줄 마지막 의무는 한창 중요한 시점으로 입시 준비하는 애들에게 피해 안 주는 것이라고 못을 박으니 또 한참을 오락가락 중언부언하며 이제라도 받아만 준다면 돈 쥐어주고 끝낼까 어쩔까 고민을 하는 것을 합의 이혼서에 도장받고 얼른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자한테 푹 빠지면 물불 안 가리고 돌진하는 남자지만 그 나이 먹으니 젊을 적처럼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들 말대로 다 커서 턱밑이 거뭇한 남자의 둘을 동시에 엄마라고 맡게 된 그 아가씨야말로 설마 하고 있다가 날벼락 맞은 건데 태풍이는 공부 때문에 접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필드하키 했던 애고 태영이도 늘씬하고 훤칠해서 모델하란 소리 듣는 애입니다.
사랑 어쩌고 하고 제 앞에서 고개 숙이고 눈물 짓던 그 아가씨가 덥석 자기가 키워준다고 했나 본데 어린애 데려다 밥 해주고 손잡고 놀러가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요즘 애들 치고 고분고분해도 남고생으로 무서울 정도로 덩치 산만한 우리 애들 호락호락하지 않아 긴장도 되었을 테지만 밤에 잠도 못 자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기다렸다 실어내오고를 고작 하루하고는 뻗었다고 하는 소리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차 안에 앉아있는 거나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애들 셔틀 수발을 들고 있는 건데 평상시라면 그 비위 맞추느라 바쁠 텐데 이 남자가 거기나 들여다보지 정신은 엉뚱한 데 쏟고 있었습니다. 밤에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애들한테 무슨 일 생겼나 놀래서 열었더니 벌개진 얼굴로 이 남자가 혼자 쑥 들어오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하고 있었어? 애들 없고 나도 없으니까 휴가 받은 기분이지? 왜긴 외로울까봐 들렀지. 저녁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같이 먹어줄 수 있는데. 출출하네. 아휴, 사람이 촌스럽게 왜 이래. 친구처럼 지내자니까. 우리가 남이야? 우리 사이엔 태풍이 태영이가 있잖아. 겸사겸사 애들 상황 보고하러 온 거야. 일단 애들은 누나라고 부르고. 무슨 엄마야. 엄마는 여기 있는데. 걔는 애들 이제 고등학생 된다고 분명히 들었으면서 처음에 애들 보고 어찌나 놀라던지. 아무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풍이랑 형이 학교에서 싫어서 가는 동안 차 안에서 간식 든든히 먹여서 올려보내고 영어하고 수학 2개 일단 듣고 형이가 수학 2 또 따로 듣거든. 그래서 걔가 풍이 집에 데려오고 다시 형이 데려오고 두탕 뛰어가며 아직까진 잘하고 있어. 덕분에 나도 초저녁엔 한가해. 오늘 계약 성공시키고 한잔하고 생각나서 왔으니까 그러지 마라 현주야. 그만 좀 째려봐. 아, 나 요즘도 집 근처까지 왔다가 여기 아니지 차 돌리는 거 아냐 모르냐. 오, 너 딱 걸렸어. 간도 크게 바람난 데다가 애까지 빼앗긴 전처한테 너가 지금 우리 집에 어떻게 왔는지 지 입으로 실토를 한단 말이지. 거기 가만히 있어. 신고해야지. 웃긴 모르서 댁 같으면 웃음이 나오겠어요? 머리를 다 쥐어뜯어 놓을 것을 애들 아빠라고 봐줬더니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않고 하시네요. 이보세요. 얼른 댁네 집으로 가세요. 아무리 커도 애는 애고요. 예상도 못했던 아이들한테 그 여자가 어떻게 할 줄 알고 내맡기고 여기로 놀러와요. 단 하루라도 애비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봐야지. 그리고 난 그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읊지 말고 가세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남이에요. 내가 잘 키워놓은 금쪽 같은 내 아이들을 저 인간한테 보내고 하루하루 걱정에 세월이 허망하고 원통에 병이 날 지경인데 이 인간은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일에 감당이 안 돼서 돌기라도 한 것인지 진지한 표정으로 어떻게 20년 넘는 세월을 부대끼고 산 자기를 한 달 만에 잘라내냐며 묻는데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이혼 안 하면 감당할 수도 없게 시끌시끌하게 회사 직원이랑 바람 피워놓고 이제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밖에서야 어디 사장님네 어깨에 힘주고 다녀도 저한테는 그냥 별거 다닌 남자입니다.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이제 늙어갈 일만 남은 중년에 제가 심순애처럼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릴 정도로 멋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우리 다시 합칠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던 변덕이 팥죽 같은 이 인간은 나가서도 그 여자와 살지도 않고 제게서 아이들만 빼돌리고 약 올리더니 품속에서 징징 전화가 오자 발신자를 확인하고 무시해버리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주절댔습니다. 현주야, 너 2학년 때 그날 기억나냐? 나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 붙잡고 내가 어쨌냐. 그거 잊으면 너 사람도 아니야. 이제 말하지만 나 비위 그렇게 좋은 남자 아닌데 나는 그거 하나도 안 더러웠어. 그러게 내 여자라는 거야. 너도 그때 나보고 네 남자라고 느꼈다며. 나도 일생 처음이었다. 그렇게 남자답게 군 거. 널 꼬셔야지가 아니라 오로지 내 여자 망신당하지 않게 하려는 숭고한 일념 하나로 머리가 파바박 돌고
나 역시 그렇게 움직였다. 너 그 팔랑이한테 밉보였잖냐. 그 팔랑이가 알면 보나마나 여기저기 소문낼 텐데. 그러면 우리 현주 다시는 못 보겠지. 오직 그 생각으로 움직였어 나. 그런 남자가 어딨어. 내가 생각해도 참 태견해. 그치? 그렇게 사랑한 너와 살면서 보기 겨워서 헛짓을 했는데 이 말하면 화낼 거 아는데 아내 버릴 생각으로 딴짓하는 놈 없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눈앞에서 오락가락하니 일단 벌리는 거지. 원래 남자들이 그런 족속이야. 내가 다시 못 건널 강을 건넌 것도 인정하는데 나 기회 한 번만 주면 안 되냐? 애들 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나 후려치면서 화내던 네 생각이 나면서 아, 우리 사이에 아직 열정이 있었구나. 가슴이 팔딱팔딱 뛰는 것이 내가 또 그 모습에 반할. 이 인간이 이 이야기만 하면 머리가 띵한데 이렇게 된 거 이쯤에서 제가 실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남자고 여자고 대학 다닐 나이면 돌도 씹어먹을 나이지 않습니까? 사실 소화 능력이 원체 좋았던 때라 참 잘 먹고 다녔는데 제가 좀 크게 내놓습니다. 2학년 때 과합동 MT를 간다고 당시 임원이었던 저하고 여자 선배, 남자 선배, 2위까지 5명이서 괜찮은 머물 곳과 여행지를 물색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민박집에 계약도 걸고 식당도 살펴보고 하는 것인데 나름 여행인지라 움직임도 많고 입맛이 돌아 식욕이 무척 당겼죠. 그날 저녁에 선배들하고 식사하고 술 한 잔씩들 하다가 신호가 왔는데 느낌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근처에 있는 우리 집 풀어놓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힘을 좀 줬는데 글쎄 물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구렁이를 낳아 놓아서 그런지 아무리 눌러도 내려갈 생각을 않는데 우리 집은 거뜬한데 여긴 수압이 달리는지 단단히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점점 등줄기에 땀이 고이고 손이 떨려오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필 여자 선배 하나가 유명한 빅마우스에 평소 저를 보는 시선이 따끔한 것이 들키면 끝장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이건 도주밖에 답이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고 여기 온 적도 없다.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나 보다고 우겨봐야지 하고 급하게 현장을 나오는데 이 남자가 저 찾아 따라 나와서 혹시 여기 있나 문 앞에서 노크하던 참에 딱 걸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목격자까지 생겨버려서 나 이제 학교는 다 다녔다 싶어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이 남자가 저를 붙들고 왜 그래 현주야? 어깨를 흔들며